네, 오늘 교육은 도서관 해외 학술 정보 검색의 기본 개념과 실습이라는 주제로 꾸며봤습니다. 저는 앱스코에서 이용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이강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일러두기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드릴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앱스코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희 앱스코는 세계적으로 해외 학술 정보들을 생산 제공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콘텐츠의 유형들은 주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학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학술 이북, 그리고 다양한 학술 정보들을 검색하실 수 있는 통합 검색 디스커버리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공 받으실 수 있는 곳은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도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에 우리 도서관에서 저희 앱스코를 통해서 구독하고 있는 두 가지 정보원, 두 가지 학술 DB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인지, 어떤 DB들인지는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일러두기로 넘어가 보면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왼쪽 하단에 나타나 있는 로고처럼 앱스코 호스트라고 하는데요.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이 앱스코 호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 반대로 이 앱스코 호스트를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거의 대부분 동일한 이용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러두기는요.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링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링크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당연히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도서관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메뉴에서 자료 검색 그리고 국외 학술 DB 목록을 확인해 주시게 되면 앱스코 호스트 ASC 그리고 앱스코 호스트 BSC라는 링크를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접속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두 번째 일러두기로서 말씀드렸던 앱스코 호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접속하시는 방법이 중요하니까요. 접속하시는 방법은 제가 잠깐 화면을 닫고 실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접속을 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공유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공유 드리고 있는 화면에서 상단에 자료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국외 학술 D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새로운 창이 뜰 거고요. 새로운 창에서 지금 로딩이 조금 느리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창에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이렇게 앱스코호스트 ASC, 앱스코호스트 BSC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도서관에서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외에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 그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먼저 로그인을 해 주시고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그인해 주시고 지금 보여드렸던 전자자료의 국외학술 DB 코너에 오신 다음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와 네 번째 링크를 통해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접속하시는 방법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렸고요. 다시 PPT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 드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그 다음 슬라이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연속 간행물 및 주요 학술 콘텐츠 소개라는 이름으로써 여러분들이 학술 정보를 이용하시기 전에 몇 가지 필요한 필수 개념, 기본 개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연속 간행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제가 좀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연속 간행물 말 그대로 연속해서 간행되는 자료를 뜻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맨 밑에 있습니다.
단행본과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단행본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책, 전공서적, 소설책, 또 레퍼런스북 이런 것들이 단행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속 간행물들은 끊임없이 발행이 되고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들이 연속 간행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신문도 연속 간행물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잘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 잡지류도 전부 다 연속 간행물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주요 연속 간행물 종류 세 가지를 말씀드릴 부분은 요 세 가지입니다. 학술 저널과 업계 출판물, 매거진이라는 게 있고요. 왼쪽에 학술 저널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목적이 분명하죠. 기존의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학문의 영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 즉 학술적인 논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서비스하는 게 학술 저널이고 주요 연속 간행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업계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또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연속 간행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매거진은 공개적으로 정보를 대중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연속 간행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주요 연속 간행물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이 이 세 가지의 컨텐츠들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징들을 몇 가지 이렇게 눈으로서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굳이 이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앱스코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런 연속 간행물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보통 불리는 논문의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방금 전에 그 학술 저널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셨고요. 연속 간행물 중에 하나로 그 학술 저널 내에 사실 논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논문에도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라는 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학위 논문이라는 게 있고요. 학술 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학위 논문은 일반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출한 논문을 학위 논문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저자는 보통 대학원생이고 그에 따라서 제출된 학위 논문은 그 소속 대학이나 대학 도서관에 귀속이 돼서 서비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 논문은 아까 보셨던 그 학술지, 그 학술 저널에 투고돼서 게재된 논문을 뜻하고요. 연구의 질에 따라서 대학원생도 사실 저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구자나 교수 등이 저자인 경우가 많고, 이 학술 논문들의 모음집이 아까 보셨던 학술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부분이 저희 앱스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했을 때 학술 논문을 위주로 제공이 되는 거고, 학위 논문을 찾기 위해서는 앱스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찾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이 두 가지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의 학술성을 좀 비교하자면 당연히 학술 논문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학술지에 이제 투고돼서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학술 논문이 더 높은 거고요. 그리고 학위 논문은 아무래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어떤 연습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학술성을 굳이 비교하자면 학술 논문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으로도 학위 논문 검색할 수 없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검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위 논문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검색하시는 방법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 앱스코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학위 논문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앱스코 학술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시면 학술 논문들 그리고 매거진, 업계지 등이 검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또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바로 위에 아까 로그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바로 조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대 로그인 외에 별도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한 것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 두 가지 앱스코어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은 도서관에서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그래서 방통대 여러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해주신다면 별도로 로그인이 필요하진 않으시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계정을 하나 만드실 수 있는데 그건 이따가 실습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능이 뭐 무조건 필요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안에 있는 학술 정보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정은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했는데요. 자, 잠깐 잘 이해해 주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의 예스와 노라는 시간이고요. 채팅창 열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yes,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no라고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먼저 볼까요? 앱스코가 제공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은 보통 학위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네, 지금 답변을 채팅창으로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그쵸? 당연히 노.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 DB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이름은 앱스코 호스트이다. 두 번째 답변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예스라고 답변을 해주셨네요. 정답 볼까요? 네, 예스 맞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진 않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의 제공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진 도서관, 그렇죠? 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야 된다. 3번도 정답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스죠. 네, 정답은 예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의 예스 노 시간까지 잠깐 가져봤는데요. 이제 실습하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스코 제공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 소개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에 들어갈 건데요. 자, 간단하게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는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희가 줄여서 ASC라고 불리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인데요. 모든 학문 분야가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던 간에 여러분께서 해외 학술 정보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ASC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약 3,700여 종 정도의 저널들 그리고 매거진들, 업계지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주제 분야별로 유명한 학술 DB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뭐 APA 사이클 인포라는 게 있고요. 교육학에는 뭐 에듀케이션 소스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또 에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또 그냥 공학 분야에도 있고요. 의생명학 분야도 있고 물리공학 뭐 이런 분야들도 있는데 그런 세계 최고 권위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포함된 저널들의 원문을 여러분들이 ASC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영어권 국가에서 발행이 된 저널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그 학술 저널들의 원문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AS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요 제공하고 있는 원문의 저널 리스트는 이렇게 조금 참고로 눈으로 쭉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경제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줄여서 BSC라고 합니다. 자, 약 1,600여 종 정도의 비즈니스 관련 매거진과 저널, 그리고 업계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900여 종 이상은 피어 리뷰된 저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저널 콘텐츠라고 해서 수업 분석이나 기업의 수업 분석이나 기업 보고서, 그리고 각 나라별 국가 경제 보고서, 산업 보고서,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제작한 비디오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아주 유명한 리뷰지가 1922년도 10월부터 가장 최신호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경영 분야, 마케팅, 경영정보 분야, 그리고 그 뒤에 금융회계 분야까지도 보시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된 그런 저널들, 저희가 보통 소위 말하는 탑 저널들의 원문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 스터디나 국가경제보고서, 수합 분석, 마켓 리서치 리포트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ASC와 BSC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팬데믹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연구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내에 출판된 팬데믹 관련 논문, 매거진 기사, 업계지 등을 선행 연구로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실습에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팬데믹, 그리고 약 5년, 지난 5년간 출간된 출판물 찾아보는 방법, 그리고 학술 논문과 매거진 기사, 업계지 등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갈무리해서 검색 결과로 살펴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네, 키워드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진행을 할 건데요. 검색하기 전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and, or, not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이 불리한 연산자 중에 and는 순서에 상관이 없이 이 모두 포함된 결과값, 이 키워드들이 모두 포함된 결과값을 얻어내실 수 있는 교집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or 연산자는 두 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하면 또는 두 가지 모두 만족하더라도 전부 다 검색하실 수 있는 합집합 개념의 연산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not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키워드는 포함하되 뒤에 있는 키워드는 빠지게끔 하는 제외된 출력을 하실 수 있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연산자들이 이렇게 단독으로 두 가지 키워드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괄호를 통해 그룹화를 시켜서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SNS와 관련되어서 중독 관련 콘텐츠를 한번 검색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중독이란 단어를 쓰시고 에딕션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엔드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괄호를 넣어서 SNS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이런 단어들을 우화 처리해 주시게 되면 이 괄호 안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결과값 중 에딕션이 포함된 결과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괄호를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이 괄호를 집어넣지 않으면 엔드 처리가 먼저 검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괄호를 꼭 이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검색 연산자들에는 뭐 와일드카드라는 것도 있고요. 절단 검색이라는 것도 있고요. 양쪽에 쌍따옴표를 붙여서 정확하게 입력하는 그 순서대로 일치해서 검색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자, 눈으로 쭉 살펴봐 주시고 이걸 가지고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들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슬라이드를 닫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앱스코스트 화면에 접속한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저는 이제 외부에서 좀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속된 화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시 화면을 좀 켰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앱스코스트 화면에 접속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사실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까 제가 소개드린 ASC와 BSC 그리고 사실 이북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북 검색하실 수 있고요. 교육학 분야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에듀케이션 소스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듀케이션 소스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팬데믹 또는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COVID-19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검색 결과 값이 나타나는데요. 약 32만 건 정도 나타났네요. 물론 이 32만 건이 많으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하나 실습으로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우화연산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는 팬데믹이라는 단어도 입력을 해보고 또 에피데믹이라는 단어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하는 경우에 검색 결과로 나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32만 건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만 만족하든 두 가지 모두 만족하든 세 가지 모두 만족하든 네 가지 모두 만족하든 이런 것들이 다 오화 처리되어서 검색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인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인데 이걸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유사한 개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검색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한꺼번에 오화 처리를 해서 한 번의 검색 결과로 얻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를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ND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들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 단어들이 꼭 포함되어 있는 결과값 중에 이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값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칙 연산 생각하시면 쉽게 풀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처럼 검색 결과가 다시 한번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오늘 그 실습으로서 보여드릴 부분, 자, 왼쪽 부분에 보실까요? 네. 연도 제한도 있고요. 최근 5년간 자료들을 원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학술 저널, 매거진, 업계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제안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왼쪽 자료 유형별로도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학술 저널을 의미하는 거고요. 매거진이 그 잡지류, 그리고 업계 출판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간에 업계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이 내용들 중에서 조금 지금 말씀드리면 괜찮을 만한 질문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면요. 자, 문자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PPT 슬라이드로 돌아오면 사실 그 뒤에 제가 이코노믹 임팩트, 뭐 이코노미, 파이낸스 이런 단어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라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 이 질문과 함께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경제적인 영향과 금융에 대한 영향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코노믹 임팩트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O가 빠졌네요. 그렇죠? 이코노믹 임팩트, 그다음에 파이낸스 뭐 이런 단어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다 한 단어인데 두 단어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이제 질문의 핵심 요지셨어요. 자, 이코노믹 임팩트라고 그대로 검색하시게 되면 이코노믹 오와 임팩트로 검색되지 않고요. 이코노믹 앤드 처리되어서 이제 임팩트가 같이 검색이 되는데 그냥 앤드를 붙이는 것과 그리고 그대로 한 칸을 띄고 검색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코노믹 임팩트라고 그냥 검색하시게 되면 이 이코노믹이라는 단어와 임팩트라는 단어가 5단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 때까지를 전부 다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믹 땡땡땡 임팩트까지도 검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엔드 처리가 된다. 이 앞에 있는 건 다 없애버리고요. 좀 편히 보기 위해서 이것만 보시게 되면 이코노믹 엔드 임팩트라고 해주시게 되면 임팩트나 이코노믹이 어느 자리에 있거나 네, 바뀌어서 쓰이고 있거나 아니면 저 멀리 어딘가에 이코노미라는 단어와 임팩트라는 단어가 표시가 되어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결과라면 검색 결과가 나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이코노믹 임팩트라고 그대로 검색하는 게 사실 더 검색 결과는 적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5단어 이런 거 모르겠고 정확하게 이코노믹 임팩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아까 제가 기타 연산자에서 쌍따옴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쌍따옴표를 붙여주시면 정확하게 이코노믹 임팩트라고 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 얻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키워드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비드-19, 그쵸? 그리고 에피데믹,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and economic impact 뒷부분에도 두 단어 이상 오화 연산자로 묶어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괄호를 또 한번 입력해 주실 거고요. finance.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키워드들을 묶으시는 방법은 한 줄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 요 고급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네, 지금처럼 키워드를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조금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처럼 저는 우화연산자로 즉 동의어들이나 유의어들은 한 줄로 묶을 거고요. and 처리 그대로 고정시킨 다음에 또 다른 키워드 묶음들 이렇게 해주시면 좀 편리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검색 결과는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급 검색이란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고급 검색의 하나의 더 특징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어떤 건지 먼저 정의 내려 주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들이 코비드-19 에피데믹 이런 단어들이 논문 제목에 또는 매거진 아티클 제목에 포함되어 있을 때만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타이틀로 제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검색해 주시게 되면 그에 대한 검색 결과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타이틀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타이틀에 해당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서 검색 결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주제어도 있고요. 자료는 저널명이고요. 또는 출판물명이고요. 초록, 그리고 저자, 그 모든 필드들이 전부 다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텍스트까지 여러분들이 고급 검색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검색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아까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부분 잠깐만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사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연산자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도 이렇게 not 연산자는 빼기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화 연산자는 대문자 우와, 그다음에 네이버는 바 형식을 통해서 이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일치해서 검색하는 방법은 양쪽에 쌍따옴표 붙이시는 방법 동일합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떤 스펠링이 오던 간에 전부 다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단어가 오던 간에 전부 다 검색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코노믹 임팩트 말고 이코노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코노믹 또는 이코노믹스 또는 어떤 형태가 있죠? 네, 이코노미도 있죠. 이코노미.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뒤에 이렇게 별표를 붙여주시게 되면요. 별표를 붙이시게 되면 그 뒤에 어떤 스펠링이 오던 간에 전부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금 더 많은 검색 결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언어로 또 이코노믹이 표현된 것도 검색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코노미 그대로 검색된 것도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장된 검색을 별표를 통해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연산자들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 그 도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인용하기, 그 다음에 반출하기, 마지막은 폴더 넣기,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로 어떤 기능들인지 살펴볼 거고 그 이후에 실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용하기는 공통적으로 즉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참고 문헌 형식을 자동으로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로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 AP 형식도 있고요. 하버드, MLA, 밴쿠버 형식 다양한 형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우측편에 보시면 도구들이 있고요. 거기에 노란 색깔 문서처럼 생긴 모형을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진 참고문헌 형식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반출하기인데요. 이 반출하기는 바로 아까 보셨던 인용하기 바로 하단에 초록 색깔 화살표와 하얀 색깔 문서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서지 관리 도구로 참고 문헌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서지 관리 도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기능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출 도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CSV 다운로드입니다. 자, 엑셀 형식으로 서지 사항들을 그 문헌의 그 상세 정보들을 저장하실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가적으로 HTML 풀텍스트라는 걸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번역 도구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읽어주기 기능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실제 접속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검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참고 문헌으로 사용하고 싶은 또는 여러분들이 눈길이 가는 그런 문헌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DF 원문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와 함께 원문으로 가는 링크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PDF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DF 뷰어를 통해서 본문을 보실 수 있고요. 본문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원하시는 경우 PDF 다운로드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 아까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렸었죠. 반출하기와 인용하기 이 바로 두 가지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인용하기부터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서지정보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AP 형식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통용해서 많이 쓰이는 형식이죠. 그리고 하버드 형식, 그리고 시카고, MLA, 밴쿠버 형식까지도 전부 다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V로 원하시는 곳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워드를 켜서 붙여넣는 부분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워드 킨 걸, 네. 자, 다시 한번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로 사용을 해 주신 겁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자, 참고 문헌을 원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 부분에 이렇게 그 반출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참고 문헌 형식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그 서지 관리 도구에 이렇게 반출하실 수 있는 RIS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 이 기능을 모르시더라도 CSV 정도는 기억해 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파일이 엑셀 형식으로 여실 수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형식을 열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우측편에 인용하기와 반출하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부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바로 네, 번역 도구인데요. 기본적으로 PDF 전문이 제공이 될 때는 본문을 복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뭐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번역을 하고 싶으신 경우엔 이 HTML 풀텍스트가 지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물론 제공되고 있지 않은 콘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 매거진에 이 HTML 풀텍스트가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 하나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형식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하단 부분을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언어 선택을 해주셔서 여기에서 바로 번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계어 번역이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참고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이런 기능도 기억을 해주셨다가 번역이 필요한 경우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HTML 프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을 때도 우측편에 이렇게 도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상세 정보에서도 제목을 클릭했을 때도 나타나는 화면이거든요. 네, 우측편에 도구들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폴더에 추가하실 수 있는 기능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폴더요. 자, 폴더에 추가하는 건 대체 뭐냐? 나만의 폴더에 내가 저장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들을 저장하는 기능이 폴더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 값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문헌들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저장한 건 대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즉 폴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위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저장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저장된 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자, 이 폴더에 저장한 건 여러분들이 이메일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파일로 저장하실 수도 있는데, 자, 파일로 저장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지 정보 형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까 AP 형식, 시카고 형식, 하버드 형식, MLA 형식, 밴쿠버 형식 이런 것들 보셨었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 AP 형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제가 폴더 내에 8건을 저장을 했거든요. 그 8건의 참고문헌 형식, AP 형식을 자동 완성시켜서 이렇게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복사하셔서 워드 파일이나 이런 쪽에 붙여넣기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워드 파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참고문헌 리스트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출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반출 도구, 서지 관리 도구에 반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 더, 네, 그 반출 도구에는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다. CSV 다운로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 눌러주시면 폴더에 저장된 8건을 한꺼번에 엑셀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행 연구하실 때는 이렇게 엑셀 정리하셔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는 또 키포인트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엑셀로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반출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폴더를 이용하실 때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폴더 내에 제가 8건을 저장을 했는데요. 자, 제가 그냥 폴더 내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라우저를 닫아버리면 이 8건은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 자체 내에 나만의 폴더라는 걸 인증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바로 개인 계정을 생성하기 위한 로그인입니다. 자, 아까 그 내용은 서두에 어떤 분께서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자, 당연히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ASC, BSC 클릭하시고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문 보시고 검색하시고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폴더 내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처럼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간단하게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성함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만 설정을 해주시면 하나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생성을 해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로그인 하실 필요 없이 요 ASC 링크를 복사하셔서 복사가 안 됐네요. 다시 한번. 자, ASC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복사하셔서요. 자, 링크가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해야겠네요. 네, 복사를 하셔서 앞에 있는 건 도서관에서 인증하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건 바로 ASC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인데 이 화면이 뜨게끔 하게 되면 여기에 아까 만드셨던 개인 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이 있습니다. 앱스코 모바일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인증을 한번 이용하시려면 인증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개인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제가 보기에는 구글 플레이나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됐네요. 자, 어떻게 그 앱이 생겼는지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구글 플레이를 좀 검색을 했습니다. 바로 검색이 안 되네요. 네, 스코 모바일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네, 요겁니다. 네, 이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만드셨던 그 개인 계정으로 인증 받으실 수 있고 똑같이 앱을 통해서도 ASC, BSC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근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다른 학교 계정하고 다른 게 하면 문제가 없는, 즉 다르게 만들면 상관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원하시는 계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메일 계정으로 만들어 주시면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PPT 슬라이드로 들어와서 마지막 부분 조금 알아보면서 오늘 교육에 대한 마무리 좀 지을 건데요. 자, 우선 소개드릴 부분은 바로 이 출판물명으로 찾아보는 방법. 요걸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출판물명으로 검색하는 부분은 내가 선호하는 어떤 저널이 있다, 내가 선호하는 어떤 매거진이 있다라고 하시면 출판물 기능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 출판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앱스코스트에서 해당 출판물이 언제 거부터 언제 거까지 이용될 수 있는지 연도별로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출판물 기능도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서 오늘 교육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합니다. 네, 자, 마무리는 마리 예스원으로 좀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처음에 앱스코스트 저희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 선택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소개를 해드렸고요. 접속하기 위해선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먼저 거쳐주시고 그리고 접속하셨을 때 검색하시는 방법들 즉 불리한 연산자나 기타 검색 연산자를 괄호와 함께 구분시켜서 어떻게 검색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실습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들 아까 보셨던 인용하기나 반출하기 또 폴더를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지까지도 알아봤고요. 마지막 하나 출판물 기능을 통해서 선호하시는 저널이나 또는 선호하시는 매거진들의 이름들을 찾아서 연도순으로 검색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PPT 슬라이드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말의 예스원어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리한 연산자에서 두 가지 이상의 키워드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연산자는 오화 연산자입니다. 자,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두 가지 이상의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그 키워드들이 모두 포함되어야지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게 오화 연산자일까요? 자, 답을 보니까 조금 갈린 것 같습니다. 예스도 있고요. 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답부터 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네, 두 가지 이상의 키워드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즉 모두 포함시켜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건 AND죠. 자, 오화 연산자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네, 만족해도 되는 걸로 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동의어들이나 유효어들 네, 제가 조금 어색하게 한국어를 써놓은 것도 있는데 네, 잘못 이해하셨다라고 하는데 네, 제 불찰입니다. 네, 제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썼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괄호를 이용해 키워드 조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즉 검색식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yes일까요? no일까요? 네, 그쵸? 네. 자, 질문이 명확하니까 다들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yes 맞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절단 검색, 별표를 이용해 해당 키워드들을 삭제하고 검색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바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정답이 올라오고 있네요. 정답은 바로 no입니다. 삭제하고 검색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다, 즉 어떤 스펠링이 오던 간에 어떤 단어가 오던 간에 전부 다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절단 검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말의 예스 오노 시간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어떻게 저희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들이 여러분들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네, 너무나도 영광이겠고요. 오늘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교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시간은 따로 지금 있으니까요. 일단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Q&A는 따로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